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약간 와이프랑 싸웠을 때 빨리 푸는 저기 뭘 잘못했는지 모르잖아. 모르겠어요. 없지. 잘못한 건 없어. 근데 그냥 잘못했다고 생각해야 돼. 잘못한 거를 찾아야 돼. 형은 어때요? 나는 금방 찾아. 와 진짜 세월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벌써 진짜 새해예요 형님. 그쵸? 아 이렇게 새해가 되면은 진짜 다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님 새해 건강을 위해서 금연을 결심한 우리 짠스님들을 위한 금연 보조제 세계 판매 1위 니코레트입니다. 니코레트. 이게 대부분 담배가 이제 니코틴 때문에 끊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니코레트는 이제 치료용 니코틴만을 공급하는 금연 보조제예요. 사실 요즘 나 그냥 전자담배 피면서 이제 서서히 좀 담배 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야! 저. 네. 근데 결국 전답도 담배니까 이 그렇죠. 니코틴 중독되는 건 똑같다고 하더라고. 똑같죠. 제품 보여드릴게요. 두 개가 이렇게 있거든요. 껌이랑 패치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먼저 본인의 흡연량에 따라서 이렇게 용량이 딱 나와 있어요. 20개피 이하를 피우는 흡연자용. 이렇게 처음에는 한두 시간 간격으로 하루 9개 이상을 씹어주시다가 점점 이렇게 줄여가시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제대로 사용하잖아요, 형님? 그러면은 금연 확률이 2배 이상 올라간대요. 아니 그리고 진짜 이거는 약국에 가서 살 수 있다고 하니까 약국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용법이나 용량 상담 받으셔서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두 개를 동시에 또 사용하셔서 금연율 더 높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짠스님들. 네. 아이고. 오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형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형님.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 지금 공연 바로 끝나자마자 영성에서 아 진짜? 네네. 뭐 타고 말 타고 오셨어요? 말 타고 왔어요. 네. 차 타고 왔습니다. 제목이 스윙 데이즈. 스윙데이즈. 그게 암호명 A. 유일한 박사님이 실제로 네코 프로젝트에서 암호명 A로 활동을 하셨거든요. 네코 프로젝트, 그죠? 네코 프로젝트. 준상이 형은 사실 가끔씩 이렇게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하면서 너무 사실 내가 좋아하는 네. 정말 사랑하는 형이고 진짜 사랑하는 동생이야. 오늘 이렇게 두 사람이 나온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근데 준상이 형은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술을 자주는 안 마실 술 테고, 잘 그치? 못 드셔. 일단 네, 웰컴주. 일단 웰컴주로. 뭐 맥주 한 잔. 소맥 맥주. 네, 맥주. 맥주로. 네. 술 얘기만 하면 긴장을 해 이렇게. 이번 여기 나오면서 되게 걱정 많이 하셨어요. 이게 야 동엽이 술 진짜 잘 먹지? 어떠냐? 너 얼마나 먹어봤어? 글쎄요 형 너보다 잘 마셔? 저보다 잘 마시죠. 아이 상훈이가 잘 마시고. 아유. 우린 좋아하지 막 많이 마시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막 포금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그냥 즐기는 거. 어디? 영광입니다. 스윙데이즈는 네. 파이팅. 와. 와, 근데 선배님 제가 진짜 실물을 처음 뵀는데 진짜 동안이시네요. 근데 형은 자기 관리의 끝판왕이지. 최고. 아직까지 복근이 아주 있으세요? 빼곡히 있어요. 빼곡히.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벗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항상 갑자기 액션씬 찍을지 모르니까. 그렇지. 그래서 많이 배워요. 그거. 형 지금 아직도 매일 그 형이 하는 운동 루틴이 있잖아. 루틴을 뭐야 해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홈트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집에서 5세트. 처음에 이제 팔 운동하고 몇 개씩? 이제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하고 한 20, 30개에서 한 100개 정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근 100개. 복근 100개? 복근 100개 이거 20개? 푸시업? 아니 이거 뭐 역기 드는 거? 역기 드는 거. 20개 하고 이제
이 뭐야 이거? 스쿼트? 스쿼트. 벌써 술 한잔 먹었다고. 그러지. 아이 진짜. 아이 너무 하시. 200cc도 안 되는 걸 150cc. 스쿼트 이제 50개. 그렇게 쭉 하고 테니스 스윙 한 100개 이렇게 하면 한 세트. 그걸 이제 5세트 하는 거죠. 그걸 그렇게 해서 5세트?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나도 이제 2025년부터는 좀 근육 운동을 해보려고 진짜로. 아니 근데 해야 돼 진짜로 이제는. 근데 너무 많으면은 웃긴 얘기해도 사람들이 잘 안 웃을까 봐 좀 겁나. 에이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 아니에요. 안 말하죠, 안 말하죠. 아무리 아니라 이거 그냥 유지해, 유지. 아 근데 하는 건 유지. 네, 또 안주가 준비돼 있습니다. 와, 야 이거 우와, 뭐야? 능이백숙인가 봐요. 야 이거 3에다가 살짝 끓여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준상이 형의 부탁은 딱 두 가지였어. 준상이 형은 건강에 좋은 야 그랬더니 야이 삼을 자기 관리. 아 이거 무슨 3이야? 산삼이로 산삼. 아 이거 완전 그리고 건강이네. 또 자기 이미지랑 비슷한 어떤 안주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형이 이미지가 왜? 아니 그러니까 맵잖아. 뭐 연기할 때도 보면 단단하죠. 이게 단단하잖아. 단단해. 근육처럼 단단하잖아. 야삭고추기 때문에 단단해요. 예.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오. 근육이랑 똑같이 싸고. 아 미치겠어. 이제- 형하고 막 이거 하면은 이제 미치겠어. 만족해요? 네. 만족해요? 감사합니다. 건강에 좋은 안주, 네, 이미지랑 비슷한 맞는 안주랑. 안주. 네. 제가 능이백숙 진짜 잘하거든요. 그래? 예. 아유 능이는 마법의 버섯이에요. 저는 능이. 여기 땡겨. 어우 상원이. 네. 아유 다리요? 저한테. 아유. 아니야. 다리 싫어해? 다리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별로 안 좋아하세요, 다리? 뭐 다리를 싫어하냐? 야 특이하네. 다리 싫어해? 아, 다리 싫어하시는구나. 그 어느 부분 있다고 좋아하세요? 그러더라고. 다리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너무 재밌어. 아 진짜. 진짜 재밌어 형님. 아 형님. 아니, 난 진짜 다리를 싫어해. 진짜 아. 진짜 형님.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다고 하셨지 같은 거야. 지금. 여기에 능이백숙이 나온 건 처음이네요. 아 진짜. 아유. 우와. 어우 좋다. 맛있는데요? 좋다. 진짜 맛있다. 이거 육수 좀 물 조금 부어가지고 네. 동엽이 형 육수 떨어진 거 제일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거든. 나는 이제까지 눈치만 보고 살아가지고. 저는 예전에 한번 뵀어요. 어디에서 봤어? 제가 SNL 시험을 봤었거든요. 그때 이제 심사위원 중에 한 분으로 계셨었어요. 좀 짓궂었니? 아니요, 근데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친절하게 다 볼 거 다 할 거 다 하게 해주시고 탈락. 불까지 꺼진대. 불도 탈락. 네. 볼도 탈락. 그때 많이 웃어주셨어요, 근데. 아 네. 너 준상이 형이랑 이번에 처음이라는 거니? 처음이죠. 아 그래? 그래가지고 사실 준상이 형에 대한 이제 대학로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소문이죠. 소문이 많았지. 많았어요. 진짜 경이로운 소문이 정말. 너무 많았어. 그래가지고 첫 번째 제가 들었던 소문은 예의범절. 그리고 열심히 하지 않는 거. 그 다 맞는 말이지. 네. 예의 범절 없는 사람 싫어하고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 싫어하고. 이게 딱 두 가지인데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성기훈 기훈이 형하고 같이 하신데 성기훈 형하고 나이 차이가 한 살 차이 나죠. 기훈이 형도 대선배님이시니까 기훈이 형은 알고 있으니까 형님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동시에 형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 안녕하세요 무시하고 있죠. 진짜 이거 두 손 나도 두 손으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했다니까 혹시라도 그럴까봐. 근데 내가 알았던 이미지가 아니더라고. 아니 그런 꼰대는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내 형 경험해보고 그러니까 진짜 친구처럼 막 이렇게 하거든. 나, 네, 네. 형한테 편하게. 형이 그런 걸 원하고. 네. 그리고 극 중에서 그런 거가 좀 쌓여야지만 진짜 찐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형하고 많이 얘기도 하다 보니까 이거 헛소문 아닌가? 아니면은 그 아이가 그 소문 퍼뜨릴 아이가 진짜 싸가지 없던 애들. 열심히 안 하고 싸가지 없는. 뭐 그런지 네.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지금 와서는 완전 리스펙이고 내 형 존경해. 그때 근데 절대 그러지. 형도?
형에 대한 좋은 얘기할 때는 한마디도 안 하고 계속 그냥 아니 나 이런 소문이 있는지도 모르고 처음 들었네. 아 그래? 뭐 이럴 법도 하고 뭐 막 할 수도 있는데 그 말 끊길까 봐 조용히. 아니 지금 술이 흡수가 확 되고 있어가지고. 아 너무 웃기다 진짜. 짠. 네. 아유 아이고 반갑네. 반갑습니다. 형 이렇게 또 형이랑 먹으니까 좋네. 어때요 형님? 괜찮으세요? 좋아 좋아. 얼굴이 걱정이야 지금. 아니요, 진짜 형 빨갛죠. 전혀 그러지 않아요. 얼굴 빨갛죠. 전혀 아니요 전혀 형. 전혀 저는 형 빨간 거 봤는데 너무 귀여워요. 나 사실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우리 와이프가 약을 5개를 줬어. 그래서 여보 3개는 들어가기 전에 먹고 2개는 끝나고 먹어야 하고 내가 까먹을까 봐 번호까지 새겨서 1, 2, 3번을 먹고 들어왔지 지금. 아니 도대체 어떤 이야기길래? 그럼 몰라. 몰라요? 그냥 숙취 해소제. 4, 5번은 아직 있으세요? 4, 5번은 끝난 다음 먹으라고 그러더라고. 끝난 다음에. 근데 4, 5번 나중에 딱 먹었는데 효과가 엉뚱한 데서 이렇게 나. 큰 그림. 큰 그림. 아이고. 아니 그러니까 근육 이완제 같은 거 있잖아. 하면 워낙 단단하니까 허벅지가, 다리가 좀 풀리는 거 같네. 허벅지가. 아, 나 너무 재밌어요. 형, 허벅지. 형이 원해서 뭐 집에서 이렇게 술을 마시거나 그럴 때는 없어요? 아유 있지. 매일 마셔 매일. 와이프랑 한 잔, 2잔씩. 맥주는 한 캔 먹어도 집에서 빨개져도 상관없으니까. 난 딱 2잔 먹으면 끝이야. 그럼 형수님은 술 좋아하세요? 아유 나랑 먹으면 간에 기별도 안 간다 그래서 안 드셔 안 드셔. 엄청 잘 드셔. 아 여보, 죄송합니다. 야 근데 형이 진짜 입술이 정말 섹시하구나. 진짜 섹시해요, 섹시. 입술 부심이 있네. 표정 보니까. 느껴지나? 있어, 이거. 되게 섹시해요. 이제 요거 한 잔만 더 마시고. 네. 어제는 술 안 마셨어? 어제 안 마셨죠. 요즘 공연 전에는 절대 안 마셔요. 공연 있으면 절대 안 절대 마시더라고. 안 마셔요. 그리고 진짜 이분들이 진짜 귀한 시간을 내 가지고 오신 건데 라는 생각이 더 진짜 많이 들더라고. 그거에 대한 책임감. 왜냐면 뮤지컬이 17만 원이야. VIP석. VIP석이. 그러니까 그쵸. 이렇게 돈을 내고 오신 분들에게 요만큼이라도 실망을 드리면 안 되니까. 맞아요. 미친 듯이 하는 거지. 진짜 최상의 컨디션. 이제 라이브잖아요, 뮤지컬은. 그러다가 이제 뭐 좀 사건 사고나 이런 게 터진 정말 뭐 무대 위에서 뭐가 떨어진 적도 있고. 내가 그 로빈 훗이랑 공연할 때는 상대방 우리 앙상블 친구랑 하다가 이마를 맞아갖고서 피가 나는데 1막 엔딩 노래인데 그게 피에 관련된 이야기. 오. 나의 피로 이 세계를 내가 잡아서 뭐 하리라 하는데 피가 딱 나는데 우리 지휘자가 리얼인가 아니면 뭐가 딱 뜨뜻해서 이렇게 하는데 피가 싹 흐르면서 나의 피로 하면서 관객들 진짜 좋아. 하는데 관객들 다 놀래지. 야, 그 순간에 어떻게 피분장을 저렇게 했을까 뭐 이럴 거 아니야. 특수 효과. 그게 사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천운이었던 게 이 디큐브 아트센터 아니었으면 신도림에 있는 디큐브 아시스턴트. 거기는 통으로 백화점이랑 같이 그래, 연결돼 그래. 있어서 거기 8층인가 7층에 성형외과가 있었다고. 네. 그래서 거기를 잡아놓고 20분 인터미션 엘리베이터 타고 가서 중간에 쉬는 시간에? 갔다 올게 하고 여기를 원장님이 딱 보시더니 11반 흘립니다. 그럼 진짜 맛있죠. 11반이요? 야, 지금 마취하실래요? 그래서 마취하면 얼마나 걸린대요? 안 됩니다. 지금 20분 안에 들어가야 돼서 그냥 바로 이미 벌써 올라온 동안 5분 지났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바로 꼬매주십시오. 그냥 마치 안 하고요. 그리고 바로 꼬맸어. 이건 꼭 공연이잖아. 바로 또 내가 그때 풍문으로 들었어. 촬영이랑 같이 겹쳐 있었단 말이야. 그래? 이제 첫 촬영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왕이면 좀 잘 좀 꼬매주십시오 하고 그냥 누워서 아픈지도 모르고 그냥 정말 하고 또 이 막도 나도 내가 먼저 시작이라 들어가는 대로 바로 시작할게. 그리고 몇 분 하고 진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문 열고 들어가고 하는 순간 큐 되면서 음악 나오면서 바로 시작. 여기 테이핑 하나 붙이고 와. 너무 조마조마하게 한 다음에 끝난 다음에 커튼콜 하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 내가 어찌됐건 이 공연을 살렸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풍문으로 들어서 촬영장을 가는데 감독님이 준상이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안판석 감독님이 감독님 어떻게 해야 되나 저 촬영 공연 중에 칼을 맞아서 그래? 알겠어 일단 촬영하자. 그냥 트렌드 감독님이 2회 동안 준상아 우리 제작비 중에 니께 제일 많이 들었어. 아 지워줬구나. 다 해주신 거야. 일일이 이 움직이는 CG로? 걸 CG로 다 해주신 거야. 너무 감사했지. 와, 그러다 그런 일들 겪고 뭐 그러다 별의별 일들을 무대에서 다 겪으면서 라이브니까 그죠? 그러면서 아 내가 피를 흘리면서까지 공연을 하면서 아 이게 나한테 정말 소중한 곳이구나 이곳이. 나는 공연을 하면서 항상 일지를 쓰거든. 지금도 쓰고 있어. 그러니까 공연하기 전에 오늘 하루에 대한 공연에 대한 단상들을 적는 거지. 마음가짐을 적고. 네. 그럼 이제 오늘도 관객과 스태프과 배우가 하나 되는 공연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맨 마지막에 있는 거고. 계속 기록하고 적고. 얼마 전에 프랑켄슈타인 공연을 여름에 했단 말이야. 그 여름에 공연을 해야 되는 날 감기 걸린 거야. 첫 무대에 딱 들어가는 순간 일어나. 제발 일어나. 해야 되는데 일어나. 하면서 목이 갈린 거야. 안 붙는 거. 안 붙어. 그러니까 내가 진짜 그 낮은 음이 나오니까 일단 낮은 음으로 하고 높은 음은 그냥 소리 질러서 하자 하는 순간 이 성대는 다 갈려 나가고 있고 일막 엔딩 때만 가서 하고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모아서 한 거야. 그리고 다 공연이 마친 다음에 진짜 펑펑 울었어. 그리고 혹시 끝난 다음에 물어봤어. 혹시 저 취소표 안 들어왔냐고. 왜 안 들어왔대? 아이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네. 와 이거는 왜냐면은 연극 뮤지컬은 생방송이야. 생방송. 그냥 생방송을 매일 하는 건데 그게 목이 안 나면 나는 형처럼 계속 무대 위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생방송도 아닌데도 목이 딱 안 나올 때가 있어. 근데 MC를 봐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불의의 명곡 같은 거는 누굽니다. 뭐 맞아. 자, 근데 목이 안 나와. 안 나와. 근데 거기서 혼자서 이러면 여기는 나와. 요 주파수는 알죠? 알지. 평소처럼 네 안녕하세요 뭐 하면 안 나오고 하면 그럼 처음부터 네 안녕하세요. 너무 꼴보기 싫고 나 혼자만 목소리가 나오려고. 그럼 관객들은 쟤 오늘 왜 이렇게 싫어? 그게 아니라 또 목소리가 나와야 되니까. 안녕하세요. 천하의 신동엽 씨. 안녕하세요. 여기 나오는 거야. 신난다 그래야 되는데. 영국 판정단 여러분께서 미치겠다.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약간 뭐 이상한데 왜 그러지? 진짜 되게 좋은 일인데 근데 그러지 않으면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형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조금은 내가 알아 그거를. 저도 맨 오브 라만차에 똑같이 산초 역할을 했는데 형님들하고 똑같은 그거 성대가 안 붙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붙어. 이렇게 붙는 거야. 그때 노래가 좋으니까 그냥 좋으니까 내 손가락 하나씩 뽑아도 난 괜찮아. 근데 이렇게 나왔는데 어쩔 땐 붙고 어쩔 땐 떨어지는 거야. 좋으니까 그냥 좋으니까 내 손가락 뽑아도 괜찮아. 이렇게 불렀어. 근데 나 최선을 다했지. 야 이거 어떻게 하지? 형처럼 이거 환불이다 이거. 나 너무 죄송스럽고 이건 너무 그렇다. 근데 그날 박수가 제일 많이 나왔어. 네? 그게 정말 캐릭터 같다. 정말 산초 같다고. 산초 같았대. 어떻게 저렇게 해석을 했는지. 좋으니까. 인물 분석을 제대로 했네. 목소리를 와, 어떻게 캐릭터 저렇게 분석. 왔다 갔다 꺾지? 네 진짜. 자, 네. 웃겨. 아유. 나는 아까 형 피 흘린 얘기할 때 진짜 예전에 방송하다가 중간에 연극을 안재욱이랑 같이 한 적이 있었거든. 90년대 중반에. 근데 그때 막 하다가 소극장이었거든. 대사하는데 이 코 안쪽 바깥에 뭐가 얇게 코딱지가 뭐가 살짝 붙어있는데 숨 쉴 때마다 발락발락. 알아. 너무 신경 쓰이는. 알아. 나만 알아. 아무도 모르고 발락발락. 대사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다가 암전 됐어.
암전 됐을 때 급하게 해가지고 이거 딱 빼고 좀 이따 금방 불이 켜지고 다시 재욱이가 등장해서 어떻게 된 거야? 뭐 하는데 갑자기 관객들이 하고 막 재욱이 그런데 난 몰랐는데 거기서 피가 나가지고 너무 빨리 빼야 되니까 빨리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어제 했던 행동이 좀 후회가 되는 모양이지. 내가 대회에서 피가 나서 여기 이 사이사이에 피가 다 이렇게 있어가지고 서곡장이니까 거의 미치겠다. 그래서 재욱이가 애들이 부르는 밤새 무슨 짓 했는지 모르지만 아주 그냥 뭐 하면서 큐즈를 근데 애들이 그래 이놈의 코피 지긋지긋하네 막 해하는 거야 하는 거야 하고 그래도 한다 진짜 웃기다. 아 형이 흘렸던 멋있는 피가 아니라 아무튼 무대 위에서 피 흘린 우리 두 사람 위하여. 위하여. 너무 웃기다. 이피하고 이피는 완전 결이 달라가지고. 같은 무대 위에 피인데. 너 준상이 형이랑 지금 처음 같이 하는 거지? 그렇죠. 상훈이 뭐 열심히 하고 책임감 있고 정말 내가 너무 사랑하는 몇십 년 된 내 동생이고 형이 조언해줄 거 있으면 조언해줘. 그게 뭐가 됐든. 아니 근데 너무 좋아. 난 사실 성훈이가 일단은 이 임하는 자세도 너무 그 많은 촬영을 갔다 왔다 했단 말이야. 근데 와서 막 혼자 연습하고 있고 또 막 또 그 연습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계속 연습해 갖고 와서 또 연습 안 나온 거 티 안 내려고 또 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뭐 너무 좋지. 아 다행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초연이지만 내가 이제 대형 뮤지컬 10번째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중에 6번이 10년을 했어. 그리고 이제 7번째 10년에 도전하는 작품이 스윙데이즈야. 그러니까 타율이 좋은 거지. 딱 요번에 공연하고 나서 상훈한테 얘기했어. 상훈아, 우리 10년 동안 만날 수 있겠다. 그리고 유일한 박사님이 실제로 네코 프로젝트를 50살 때 하셨어. 이 네코 프로젝트가 8월 18일에 이제 실제로 일본 수뇌부들을 처단하는 이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945년 8월 18일에 거행할 계획이었는데 실제로 우리 국민이 우리의 손으로 나라를 찾을 수 있었던 기회가 8월 15일에 날아간 거야. 원폭이 터지면서.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원폭이 안 터졌으면 18일 날 우리가 어찌됐건 힘으로? 실패했건 성공했건 우리 조선 사람의 한국 사람의 힘으로 이 해방을 이루는 것을 놓친 거지. 그렇게 그냥 다 무산돼 버렸고 20년 뒤에 밝혀진 거지. 근데 왜 이 얘기가 왜 나온 거지 갑자기? 글쎄요, 제 칭찬을 하다가 이쪽으로. 그래서 저도 한참 듣다가. 아 형이 술 먹으니까 이렇게 빠졌다. 이 너무 좋아요. 빨리 돌아온 거야 지금. 이게 너무 좋아요. 좋다. 충무 아트센터에서 하는 거죠. 시간 되면 호철아 한번 보러 와. 진짜. 전 너무 좋죠. 우리 짜나형 이 구독자들이 연령대가 어떻게 되죠? 주로 술 좋아하시죠? 3, 40대 3, 40대. 오늘 술 마신 김에 3, 40대 구독자 여러분 많이 계속 더 좋아요 눌러주시고 계속 사랑해 주시면서 더불어 2월 9일까지 하는 뮤지컬 스윙 데이즈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어떠니? 네? 저 마찬가지입니다. 형님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취한 게 뭡니까? 진심입니다. 멀쩡합니다. 또 와주십시오. 상훈이가 진짜 이 만용인데 거기 역할이 정말 많은 부분 상훈이의 그 아이디어들이 많이 들어갔어. 그래서 그게 할 때마다 진짜 관객들이 다 빵빵 터졌어. 너무 이번에 큰 역할을 했어. 그래. 아유 잘했다. 아유 우리 상훈이가 이렇게 잘 돼서 너무 좋아. 너무 멋있어. 어디나 제가 잘 먹고 있습니다, 형님 덕분에. 근데 항상. 형님이 어디 가서 박빙. 다른 데서 은인이라고 하시는 아니야 무슨 나는 뭐 말해 뭐해. 나는 뭐 형은 대학교 아유. 때부터 하셨던 거예요? 아니면은 대학교 때는 뭐 이미 형은 네네네네. 최고이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랑 같이 형이 그 무대 뮤지컬을 했었죠. 가스페르라고. 그때 이제 형을 가깝게
형님의 온기를 느끼면서 형님의 연기를 배우면서 그때 많이 친해졌던 것 같아요. 형이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그때 스페머라시란 뮤지컬을 하고 있었는데 1막이 딱 끝났는데 전화가 들어와 있는 거야. 동엽이 형한테. 형님 너 뭐 하냐?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야, 너 저기 근데 그 형이 그 따뜻한 마음이 뭐냐면 그러니까 기분 나쁘지 않게 네. 야, 너 저기 알바라고 생각하고 지금 방송 뭐 SNL이라고 있는데 그건 알바가 아니야. 그건 알바가 아니야. 그렇죠. 근데 뭐 이거 하면 좀 좋으니까 혹시라도 있으면 할래? 그래가지고 그때 그 인턴으로 들어간 거지. 형 덕분에. 그 인턴으로 들어가가지고 진짜 열심히 했는데 1년 내내 형 얼굴에 똥칠을 똥을 계속 뻗지. 형은 막 민망해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야, 아니 내가 얘기해놓은 게 나는 얘를 아니까 너무 잘하고 너무 재밌고 진짜 연기도 잘하고 감각도 좋고 막 그래서 주변 PD 작가들한테 다 얘기해놔가지고인데 그 사람들도 막 내 눈치 보고 똥칠을 처음에는 뭐 이렇게 해서 막 하는데 나중에 내가 자고 있으면 내 얼굴 위에서 똥을 싸고 진짜 그 정도로 너무 민망해하고 그게 그런 사건들 막 하다가 1년 딱 지나자마자 양꼬치 빡! 근데 와 그때 형이 옆에서 야 상훈아 들뜨지 마 네가 지금 조금이라도 이렇게 뜨는데도 애써 뭐라도 잡고 땅에 두 다리로. 발을 잡고 있어야 돼.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진짜 은인 중에 은인이고 멋있다. 너무 형, 멋있다. 진짜 멋있지. 너무 멋있어요. 그 정도로 나는 진짜 그냥 친형이자 큰 형, 그러니까 우리 집안의 큰 형 같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나를 지금도 물어보잖아. 우리 상훈이 혹시라도 조언은 할 거 있으면은 그냥 그러니까 이게 막 이렇게 아이고 참. 아이고. 준상이 형이랑은 아주 묘한 인연이 있는 게 맞아. 예전에도 우리 아버지가 네. 요양병원에 계시고 거기서 이제 굉장히 좀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주말마다 형제들끼리 가서 뵙고 또 같이 잠깐 밖에 나와서 식사도 하고 준상이 형 어머님도 그치? 맞아. 우리 아빠가 50살 때 돌아가셨어. 아우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 아버님 연세가 50살 때 야. 그렇게 아빠도 뇌출혈로 돌아가시고 이제 그러고서 있다가 엄마도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그래서 나는 사실 뇌출혈을 되게 조심해야 돼. 가족력이랑. 그랬는데 이제 엄마가 그렇게 뇌출혈로 오른쪽을 다 이제 못 쓰시고 우리가 계속 모시고 살다가 더 이상 이제 이게 혼자 이게 너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요양병원으로 갔는데 거기 이제 도우미 분들도 계시고 간호사 거기 여러 가지 치료가 가능하니까.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갔는데 등골이 아버지가 아버님이요? 내가 갔을 때 만나뵌 적이 몇 번 있어. 아 그래? 근데 진짜 멋있으셔. 엄청 멋있으셔. 카리스마가 장난 아니야. 그래요? 되게 엄마랑도 교류가 많았어. 맞아. 맞아. 신기하다. 난 너무 좋았지. 왜냐면 엄마가 말벗이 생긴 거야. 오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또 우리 동엽의 아버님은 벌써 인기가 엄청 많으셔. 부전자죠. 우리 아버지가 되게 나랑 좀 다르게 우리 큰형이랑 아버지랑 되게 잘생겼어. 되게 잘생겼어. 이게 딱 이목구비가 수려하고 그래가지고 형은 진짜 너무 든든하고 또 고맙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또 불안한 게 우리 아버지가 실수하면 안 돼. 우리 아버지가 실수하면 그런데 아버님이 또 눈이 엄청 높으셔서 다른 분이랑 말도 안 하신다. 어머님이랑만 우리 엄마가 예쁘셔거든. 진짜로. 진짜 우리 엄마가 그러니까 우리 엄마랑만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냥 두 분이 자연스럽게 우리 엄마도 눈이 엄청 높으니까. 진짜라니까. 좋은 얘기인데. 그래서 내가 되게 고마워했던 게 가면 그 어르신이 나를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셨어. 아프신 내색이 하나도 없으셔. 실제로 아프신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아프신가? 아버지가 그 당시에는 공교롭게도 휠체어를 안 타고 걸어 다니는 분이 우리 아빠밖에 없었어요.
할머니들이 건강하시. 영계가 와서 걸어다니면서 하모니카를 아이고 야 이거 웃어야 되지. 진짜. 그 당시에 막 그런 거 우스갯소리를 야. 하고 별 얘기를 다 한다. 아버지. 예, 아버지 보고 싶어서 얘기. 우리 아버지가 83세. 89세 할머니랑 92세 할머니랑 두 분이 싸움이 났어. 우리 아버지 때문에. 어머. 진짜. 사이에 두고. 그게 말이 그렇지 뭐가 없지 뭐 없고 그냥 근데 아버지는 뭐 잘 모르시고 그래서 별로 그런 거 없이 그러다가 갑자기 이상형이 그게 준상형님 아니 근데 진짜로 두 분이 되게 좋으셨었어. 말벗이 되고. 맞아. 그런데 그 안타까웠던 건 그렇게 아버님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바로 갔잖아. 그랬는데 우리 엄마는 모르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모르고 계시니까 야 내가 이걸 어떻게 말씀드리는 거지? 야 근데 이제 우리 엄마가 이제 그 이런 거지. 어느 순간 어린이가 된단 말이야. 점점. 그럼 근데 이제 어르신 만났을 때는 그런 치매도 없어지셨어 잠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돌아가신 다음에 계속 와야 되는데 안 오시니까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이제 이렇게 찾는 거지. 우리 위에 계신데 왜 안 오시지? 그래서 사실은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라고 말을 못 하고 다른 병원으로 가셨어, 엄마. 그 어르신이 좀 몸이 좀 안 좋으셔서 그래? 그럴 리가 없는데? 막 그 엄마가 이러는 거야. 그렇게 그냥 이제 그렇게 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다 잊어버리시는 거야. 그렇게 되지. 근데 사실 내가 이런 얘기를 너무 해주고 싶었어, 사실은.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겠다 진짜로. 그렇게 진짜 말벗으로 정말 맞아. 친하게 지내셨는데. 너무너무 친하게 지내셨고 우리 엄마가 또 되게 의지를 하셨어. 그랬는데 이제 왜 안 오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와 그때 내가 얼마나 혼자서 막 나와서 펑펑 울었어. 근데 그런 얘기들이 너무 좀. 아니야. 근데 그런 게 뭐 슬픈 것만이 아니라 되게 아름다운 거야. 맞아. 난 되게 아름답다고 생각해. 너무 아름다웠어. 그치? 되게 아름다운 얘기야. 그래서 나는 동엽이 만날 때마다 되게 행복해. 그 기억들이 있어서. 나는 얼마 전에 이제 드라마 제가 번외수사라는 드라마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장의사 역할을 했어요. 역할을 분석하다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막 심취하게 되고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들 장의사분들하고 뭐 국가수 계시는 분들 시체를 직접 접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죽음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항상 곁에 있고 그 죽음을 부정하지 마세요. 죽음이란 걸 가까이 이제 알고 있으면 훨씬 더 행복해집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는 되게 캐릭터적으로 좀 큰 깨우침을 얻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나만 알아야 되는데 그 진짜 집에 가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멀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도 미친놈이지.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본인이 느꼈던 그 깨달음과 뭐 그다음에 오히려 그거를 그렇게 아닌데, 생각했을 그치. 때 그러니까 오는 평안함이 있고 그치. 뭐 그런 좋은 뜻에서 하려고 했는데 얘기를 한참 듣더니 우리 엄마가 아이고 우리 상훈이 왜 그러지? 우리 상훈이 왜 그러지? 아이고 이제 연기 안 했으면 좋겠다. 아유 나 진짜 갑자기 아유 근데 하여튼 얘기를 하다가 아유 부려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니야. 근데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는지는 어머님도 아실 거야. 감사합니다. 잘 포장해 주셔서. 아이고. 와 이거 한 얼마나 먹었을 거야? 한 20잔 먹은 것 같아. 20잔 넘게. 넘게 드셨어요. 내 형 멀쩡하잖아. 너무 멀쩡해. 네. 형은 지금 당장 공연을 해도 괜찮아요. 컨디션이. 진짜. 쉽지 않은 날들이었어. 너무 좋다. 형님 이거 좀 드세요. 아유. 근데 형님도 아들이 셋이나 있으시지 않으세요? 맞아. 아 예술이지. 어떻게 해요? 너무 행복하지.
아 너무 난 너무 행복해. 아 그래요. 그럼 상훈이는 또 훌륭한 아빠인 거는 확실하고 아, 그러실 것 훌륭한 남편도 확실한 게 내가 막 술 취해가지고 쟤네 집에 갑자기 갑자기 갔지. 너 장모님 계실 땐가? 형이 이 얘기 진짜 재밌어. 아니 막 그래서 막 술 더 먹고 싶어서 그러는데 형이 계시는데 한 잔 더 먹자. 형 저기 장모님하고 우리 어머님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 집 산 지를 얼마 안 돼가지고 형 오늘 여기까지야. 그래? 그러면은 내가 장모님하고 어머니 계시는데 용돈 드려야지. 내가 니네 가서 술 한잔 먹자 그런 거야. 그래서 괜찮은데 그러면서 나는 진짜였고 형은 못 믿은 거였고. 근데 진짜 가니까 진짜 텐션. 장모님 계신데. 근데 형이 호언장담한 액수가 좀 컸어. 오, 용돈의 드려야지. 액수가. 막 그런데 그거를 이제 좀 웃긴데?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집에서 술 먹고 진짜 우리 저기 장모님하고 우리 어머님한테 용돈을 쫙 했는데 난 너무 행복했어. 진짜 그날이 진짜 집들이 같은 느낌? 아니 나는 약간 장모님하고 어머님이 계신 데서 약간 조금 이상하잖아. 장모님하고 어머님하고 같이 계시냐고. 그걸 진짜 못 믿으셨구나. 아니야 못 믿는 건 아니고 아는데 아니 내가 조금 양치기가 있었어. 맨날.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옛날에 뭐 걸린 것도 있고 많이 걸렸어. 내가 형 이렇게 술 먹으면은 항상 이렇게 먹다가 못 먹겠으면은 요 뒤로 이렇게 숨기거든. 숨기는데 형은 여지없이 근데 이렇게 빼 이렇게 아니라 자 그럼 파도 한번 놀까? 항상 교묘하게 어쩔 수 없이 먹겠구만. 예 말씀하시면. 아니야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 애들 보러 가고 싶고 그다음에 집 이사했다니까 첫 자가 그쵸. 첫 자가로 해서 그래서 막 축하해주고 싶었고 참 나는 참 그래 감사하죠. 상훈아 진짜 장인 장모한테 잘해야 돼. 왜냐면은 둘이 사랑하고 뭐 네가 얼굴도 멀끔하고 앞으로 또 미래 네.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뭐 그런 게 다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너의 상황은 우리 딸을 맡기기에는 진짜 너무 불안한 거야.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허락해주고 그렇게 흔쾌히 사위를 맞이했다라는 거는 그거 쉽지 않은 거야. 감사하죠. 그래. 진짜 잘해야 돼. 네, 난 너무 잘하죠. 너무 잘해요 지금도. 근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가정을 좀 경영을 한번 잘 경영이란 말이 맞나? 경영이 맞아. 네, 트러블 없이 이거를 행복하게. 집이 편안하면 내 연기가 잘 되더라고. 근데 집이 불편하잖아. 근데 연기가 안 되는 거야. 와이프랑 싸우고 나면은 난 그게 너무 싫어. 내가 밖에 나가가지고 일을 못 하는 거야. 그 감정 때문에, 그 불편한 감정 때문에, 집중하려면 내가 나를 위해서라도 네. 집안을 잘 어떻게든 꾸려 나가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 때문에. 근데 안 싸울 수는 없잖아요, 사실. 이제 가끔 싸우지. 네, 저는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화해를 해야 되는 방법이나 이런 노하우가 있다면. 형은 어떻게? 깨갱하면 돼 깨갱. 예? 깨갱. 깨갱? 깨갱이요? 그냥 싸웠을 때 깨갱. 아니 그러니까 처음엔 모르잖아.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하면 걔 뭐하는 그게 무슨 소리야? 오, 이거는 깨갱 아닌데? 뭐 그랬잖아. 그 얘기였어. 깨갱은 아니고. 내가 얘기한 깨갱하고 다른 얘기. 자존심은 지키게 돼. 그럼. 그러니까 지금도 요즘도 이런 거야. 너무 그러니까 웃기다. 예를 들어 우리 아빠가 이렇게 앞에 있으면 너무 딴 때 저쪽으로 시선을 보는 거지. 그래서 뭐 어떡하는 거야? 뭐야 왜? 우리 와이프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 비겁하네. 아니 저 불빛이 나한테 뭐라 비겁하네 이 형. 눈을 안 맞. 너무. 근데 호철아 나도 형만큼 이제 나이 차이가 나는데 얻은 결론이 그냥 깨갱하는 게 나아. 아니 깨갱하는 게 나은 게 아니라 그게 행복한 경영 맞아. 중에 하나야. 근데 저도 진짜 화를 안 내거든요. 전혀 막 화낼 것도 없고 그런데
답답한 건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화가 나 있는 상태. 그게 항상 뭘 잘못했는지 모르잖아. 모르겠어요. 없지. 잘못한 건 없어.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잘못했다고 생각해야 돼. 제일 행복한 게 잘못한 걸 찾아야 돼. 그러니까 못 찾겠어. 계속 찾아야 돼. 찾아. 알겠습니다. 찾는 그 모습이 찾아야 돼. 와이프는 너무 귀여운 거야. 그러다 웃어. 그냥 일단은 찾아야 돼요. 잘 찾아야지. 찾아야 돼. 형은 어때요? 나는 금방 찾아. 되게 빨리 찾아. 어떻게 찾아? 그게 대단한. 그게 대단한 것 같아. 역시 우리 형은 정말 최고야. 결혼 생활 최고. 대박이에요, 대박. 최고. 아이고. 아, 진짜 훌륭하네. 아이고. 형, 혹시 또 뭐 중간에 뭐 있으면 꼭 얘기해줘요, 진짜로. 진짜로 얘기해줘. 조언이요? 저는 형한테 많이 들어요. 형한테도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너도 많이 물어보고. 네, 많이 물어봐요. 형, 잔인하게 얘기해줘요. 동영이 직설적으로. 잔인하게 직설적으로 얘기해. 근데 난 상훈이가 이제 글을 좀 썼으면 좋겠어. 글. 글이요? 글을 뭐 소설이 자기에 대한 생각들이나 뭐 자기가 쓰고 싶은 거. 좋다. 상훈이가 이렇게 가끔씩 얘기 들으면 뭐 우주에도 관심 많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들에 대한 것도 관심 많고 맞아. 그리고 되게 박학다식하다고. 그래서 와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글로 쓰고 하면서 하면 되게 또 상훈이만의 어떤 글들이 나온다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형이 그런 걸 30년 동안 계속 써왔기 때문에 그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아니까 그런 거 한번 뭐 그걸 뭐 꼭 책으로 내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아 그렇지. 책 내용 이런 게 그게 아니지. 아니라 그냥 그걸 자꾸만 끄적끄적대는 맞아. 습관을 가지면은 분명히 또 연기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런 거지. 나 실제로 엄청 도움이 돼서 아 내가 좀 이따 참 동화책 줄게. 우리 맞아요. 준이 동화책 좀 몇 권이라 그러니까 되게 많은 거. 아 그냥 선물로 나는 또 이렇게 해서 100권 좀 팔아줘. 옛날에 있었는데. 티켓 같은 동화책, 동화책 팔 때. 두건 피디님 작가님 몇 분이시죠 여기? 6명. 많이 계시네. 일단은 여기 두 분만 많으시네요. 아니 내가 동화책을 20년 동안 생각했던 것들을 매번 적으면서 이제 최근에 출간했어. 아 진짜? 당신이 몰랐던 박람회장. 박람회예요. 박람회장. 박람회장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6권은 좀 감사합니다. 2권 드릴 테니까 나머지 4권은 좀 사서 2권 좀 드려. 가. 일부러 나중에 이제 해외에 나갈 건데 네. 그 우리나라 한글을 알리려고 나. 제목도 그러면 가로 시작하고 가을에 나로 나요. 시작하고. 와 나 갑자기 어릴 때 생각나. 왜요? 어릴 때 이런 책 장수가 많았거든. 진짜로. 집에 찾아와서 외판했지 그때는. 자, 책이 왔습니다. 아이한테 이거 이순신 전기는 꼭 읽혀야 돼요. 그렇지. 그래야지. 아니 백과사전이 아직도 없다고요? 막 이러면서. 아 형, 진짜 땡큐. 감사합니다. 근데 나는 옛날부터 형이 참 좋았어. 그리고 멋있고 형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실행에 옮기면서 되게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 같아. 취미만 봐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그러니까 형이 취미가 진짜 많잖아요. 하고 싶은 거 일단 다 하고 해보고 이게 진짜 나한테 맞는 건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건지 아주 좋은 경험이었다로 딱 마무리하던가. 난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형이 또 기타 치고 막 노래해주고 뭐 그런 게 너무 좋았던 거야. 그래서 오늘도 여기 올 때 이제 제작진한테 야야 형한테 기타 좀 갖고 너무 좋다. 내가 부탁했어. 너무 좋아. 우리가 그때만 해도 내가 그냥 다 사람들이 뭐 정말 하겠어 하고 했었잖아. 그 이후로 앨범을 8장을 냈어. 그래 맞아. 최근에는 클래식 앨범을 내고 싶어서 내가 이제 작곡한 것들을 클래식 연주자들이랑 해서 연주를 맞춰서 최근에.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박수 치는 게 야 돈 벌어서 저렇게 다 쓰는구나. 맞아. 돈 벌어서 그렇게 쓰고 있는 거야. 다. 정말. 그래서 이제 형이 진짜 아니 뭐든 그렇게 실행에 옮기기가 쉽지가 않은데. 맞아요. 맛있네. 아유. 술이 술술술 들어가. 너무 맛있어. 그리고 난 오늘 동엽이랑 그 엄마, 그 아빠 얘기를 해서 너무 좋았어. 그러게. 난 사실은
너무 마음속에 계속 담아 있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였거든. 이 그러게. 얘기를 너무 해주고 싶었는데 이제 안 한 거지. 언젠간 하겠지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또 오늘 자연스럽게 이렇게. 맞아. 맞아. 형, 네. 그럼 기타 한번 기타 일단 안고 있자. 안고 있으면 좋아. 뭐. 그거 봐. 아이고. 와. 네. 네. 못 치는 기타지만 오늘 그냥 아빠 지금 여길 보고 있나요? 엄마 난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했던 그 시절에 행복한 날들 기억해요. 이렇게 아니, 지금 만드시는 거예요? 나 중간 박수야 지금. 중간 박수.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나누면서 꺼낸 이야기들 속에 눈물과 웃음과 행복이 한때라지만 지나간 시간이지만 오늘이 문득 기억날 때가 있겠죠. 오늘이 문득 기억날 때가 있겠죠. 오늘이 문득 기억날 때가 있겠죠. 난 너무. 와, 진짜 술맛 난다, 진짜. 아 진짜 술만 나네. 너무 좋습니다. 와. 나는 아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행복했고 아버지와의 추억이 또 하나 이렇게 생긴 거라서 너무 고마웠고 나 혼자 집에 가서 그거를 음미하면서 아버지와의 그 추억을 음미하면서 한번 뭐 그게 눈물을 흘리건 미소를 짓건 뭐건 나 혼자 한번 즐길게. 너무 근데 그 즐길 거리를 형이 만들어줘서 그러니까 내가 동엽이 프로를 방송도 되게 많이 했잖아. 그럼 동엽이가 또 내가 나갈 때마다 그렇게 잘 챙겨줬어. 정말 잘 챙겨줬어. 근데 내가 그 마음을 잊질 않아. 그런데 또 우리 엄마랑 또 이렇게 인연이 있어. 그래서 워낙에 사람도 좋지만 더 내가 이 동엽이 친구를 그래, 더 형이- 많이 생각하는 거지. 나도 뭐랄까 실제로 그건 아닌데 그냥 약간 이상한 이복형 뭐야 뭔가 뭐가 두 분이 너무 이 친하시니까. 내적 친밀감이 있어. 아니, 내적 실명감이 되게 있어. 그래서 그냥 보면서 그냥 괜히 응원하고 아유 어떻게 말을 저렇게 예쁘게 할까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응? 고마워요. 뭐 짠한 형을 떠나서 그냥 아버지에게 아까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전 처음에 원래 있는 노래인 줄 알고 근데 오늘 상황 아까 얘기랑 너무 맞아서 그건 줄 알았는데. 아니, 노래를 항상 이렇게 만들어. 그러니까 와 진짜. 그래서 내가 클래식 연주곡 만들 때도 피아노로 막 치고
그걸 기억을 못하니까 녹음을 해. 녹음을 해서 그렇게 한 다음에 연주자들 이제 편곡한테 넘기지.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참 이게 재능이 많아도 참 정말. 야, 근데 왜냐면 아까도 테니스. 형 테니스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이제 테니스 내가 이제 금배가 됐어. 그 뭐냐면 테린이 동배, 은배, 금배야. 그러니까 이제 골프로 치면 싱글. 연예인 중에 금배가 많이 없는 걸로 이제 알고 있어요. 최초의 금배. 왜냐면 시합을 나가야 되니까. 아마추어 경기 그 시합에서 어느 나가서 정도? 우승해야 돼. 하루에 9게임 쳐서 우승해야 돼. 우승을 한 거지. 그래서 이제 금배가 된 거지. 참 진짜. 이제 미친 듯이 쳤어. 지금은 이제 그 금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도 계속 레슨 받고 있고. 노래. 예전에 이렇게 습작으로 좀 했던 때보다 지금 작곡 실력이 훨씬 늘었는데. 아 그래. 형. 근데 오늘 우리가 술을 먹으니까 술이 들어간다. 한없이 들어간다. 마법처럼 술이 한없이 들어간다. 술이 마술이야. 술이 들어간다. 빨리 말아야겠는데 이거. 술이 들어간다. 야, 상훈이가 들어간다. 나는 어느 쪽으로 들어갈지 아무도 몰라. 나의 위장은 넓디 넓은 바다가 된 곳인가. 술이 들어간다. 술이 들어간다. 자, 건배. 건배 원샷 동엽이요. 자, 건배. 자, 한 번 더 건배. 술이 들어간다. 라라라라 이젠 꽐라 됐네. 형이 절대음감이라 이렇게 하면은 그걸 코드로 다 지금 이걸 어떻게 바로 노래로 만드셔? 근데 뭐 복잡하진 않을 수 있겠지만 굉장히 세련되고 단조와 장조를 막 넘나들면서 형이 좋아하는 그 색깔이 있어 이렇게 보면. 나 진짜 내가 이제 이렇게 계속 노래 만들었잖아. 그때 이제 내가 여행을 대신해 드립니다라는 드라마를 찍었어. 그런데 그 제작사에서 나한테 음악 의뢰가 들어온 거야. 음악 감독? 드라마 OST가. 그래서 좋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다 곡을 만들고 모든 배우들을 다 부르게 했어. 한 곡씩. 그리고 이제 오케스트라 연주해서 뭐 일본에서 믹스하고 해서 그래서 내가 앨범을 만들어서 이제 나와 그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있네. 진짜 멋있어요. 우리 형. 아이고. 진짜 웃기다. 너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야, 근데 형, 그럴 시간이 있어? 아니, 작품을 그렇게 많이 하고 또 뭐 계속 공연하고
그리고 또 노래도 만들고 또 테니스도 테니스 하시고 홈 우승을 트레이닝 하고 하시고. 또 운동하고 예. 그 이제 40대 중반부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 이제 끝 만나지 말아야지. 나 사람 만나는 거 정말 좋아했거든. 나 핸드폰에 1,500명 넘게 있어. 안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순간 다 할 수 없다라는 걸 느꼈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만나고 싶고 뭐 하고 하는 걸까지 하면 내가 저런 동화책 쓰고 뭐 하고 하는 시간들 없는 거야. 그래서 너무 외로워. 너무 외로워. 근데 또 외로우니까 그런 글을 쓰는 거야. 또 외로우니까 음악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느 순간 더 외로워지자. 그거야. 형은 원래 이렇게 창작 뭔가를 창조해 내려면은 자발적 고립이 필요해. 그래야만 그게 가능해 사실. 근데 형은 자발적 고립을 택한 거예요. 근데 너무 외로워. 그 오늘 같은 자리가 나한테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몰라. 아니 뭐 좋은 술 끊으시려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나도 나 지금 완전 깨달은 게 있어가지고. 아니 나는 끝. 나는 뭐가 끝이야? 술. 술 이제 더 이상. 형 얘기 듣고 내가 뭔가 깨달았어. 그래서 더 큰 잔에 마셔야 돼. 진짜. 그릇을. 그릇을. 아니 진짜 더 큰 잔. 뭐 하는 거야 진짜. 나는 이 동생으로서 뭘 배우라고. 내가 존경하는 형이라고 그랬는데 나 버리는 줄 알았어. 나 혹시 진짜 저런 생각하면 나 큰일 나니까 점점 더 큰 잔에 마셔야 돼. 점점 커지겠네요. 난 한 잔만 할 거야. 이만한 잔. 아이고 좀 들어봐. 같이 들어봐. 딱 한 잔만. 와, 형 멋있다. 멋있다. 아니 그 짠한 형이 갑자기 이제 로고송? 아니 로고송까지는 내가 뭘 내가 무슨 로고송을 만들겠어. 짠짠짠 짠한 형이. 세상이 울적하다 마음이 피곤할 때 한잔 해요 신동엽과 함께 한잔해요 짠한 형과 함께 한잔해요 술잔이 비었다 노래로 말해요. 나 오늘 좀 마신다 뮤지컬 배우야. 함께 마셔요 카메라 찍느라 못 마셔요. 짠한 형과 함께 완벽하다. 레전드. 마음이 피곤할 때 좋았지? 너무 좋아. 가사만. 미쳤어. 아우 근데 너무 좋다, 형. 너무 좋았어. 아 나도 너무 행복했어 진짜 너무 좋다. 형, 진짜로. 그럼 가사를 그냥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의 막 즉흥적으로 시를 쓰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럼 가사가. 테니스 우승한 시인 같은 거지. 다리 아플 때 백핸드가 안 먹을 때. 너는 왜 이렇게 싸구려 느낌을 내? 아니, 왜냐면 가사 쪽은 왜냐면 형 닮아서요. 형 동생이잖아요. 아유 네. 너무 좋다
세 명을 여기서 보내. 형이 진짜 유튜브에 괴물이 됐다는 믿은 게 스테이크 먹어도 밥을 주는 거야. 편의점에서 형이 크림빵을 먹는다고? 야, 형 진짜. 근데 홍어를 유튜브에서 먹으면 1000만이 나온다고. 야, 이랬는데 이제 PPL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바뀌는지 나는 한번 보고 싶어. 성격이 너무 급해서. 진짜 씨 하고 있는데 씨 하고 있는데 가야 돼? 가야 돼? 가자. 진짜라니까 이거 진짜. 까까까 하면 가야 수 있어. 진짜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왼발 오른발 중에 한 발. 얘는 다 써도 돼. 그래도 안 돼 얘가? 딱 1분이면 돼요. 여기서 해봐 한번. 여기서 해봐. 여기서 해봐.